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숨겨진 보물, 사라진 도시입니다. 그동안 제가 소개해드렸던 역사책들과는 달리 이 책은요, 21가지 고고학 선구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 살았던 옛사람들의 살았던 흔적을 이러한 고고학 선구자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도 어려웠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우리들이 오늘날 잘 알고 있는 몇몇 역사적 유물들이 어떠한 경로로 발견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숨겨진 보물, 사라진 도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라오콘 군상은 트로이 신관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이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는 장면을 묘사한 유명한 고대 그리스 조각상인데요. 1506년에 로마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은 아주 우연한 계기에 발견되었죠. 1506년 1월 어느 날 펠리체 데 프레디스는 로마의 높은 에스큘리노 언덕에 서서 자신의 포도밭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로마 시대 자랑스러운 중심지였던 포rum 로마눔은 한때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황제와 원로원 의원, 집정관들과 콜로세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검투사들이 제국의 우월함을 드러내며 거닐던 곳이었습니다. 로마의 포rum을 이 평범한 농부는 알지도 못하는 듯 했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골짜기 전체가 수미터 두께의 지층으로 덮여 개선문과 신전들의 기둥들, 공회당은 땅 위로 한 뼘 정도 나와 있을 정도였죠. 그저 농부에게는 이러한 오래된 벽돌들은 잡초에 뒤덮여 있어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포도 키우는 일을 하던 농부 펠리체는 포도나무를 베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오래된 가지를 제거하고 나무를 파내려고 할 때 뭔가 딱딱한 것이 삽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저 땅에 묻힌 옛 돌이겠거니 하고 계속 땅을 파내려 가다 보니 단순한 돌덩이가 아님을 알아차리게 되죠. 처음에는 아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한참을 힘써 파내려 가자 지하에서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펠리체는 너무 놀라 흙을 거의 다 파내자 드디어 입구의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호기심에 좁은 입구에 몸을 간신히 넣어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곳 바닥에는 아름다운 돌이 깔려 있었고요. 벽은 여러 가지 삼감세공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은 부드러운 곡선의 아치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방 한 구석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서 있는 남자와 어려 보이는 남자 둘이 양쪽에 서 있는 조각상을 보고 펠리체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모두 고통스러운 듯 일그러진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거대한 뱀들에 휘감겨 있었죠. 펠리체는 서둘러 지하방을 떠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포도주를 마시며 지인들에게 그가 발견한 놀라운 물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점차 그의 이야기는 로마 전역에 퍼졌고요. 교황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교황은 시종에게 교황청 건축가인 줄리아노 다 상갈로를 데려오라고 했고요. 줄리아노와 교황청 소속 조각가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를 바로 예사롭지 않은 조각이 발견된 포도밭으로 보내어 알아보게 하는데요. 그들은 즉시 길을 떠났고요. 마침내 펠리체가 알려주는 지점에 도달해 땅속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만 줄리아노는 흥분해서 외칩니다. 플리니우스가 언급한 라오콘이다 라고 말이죠. 플리니우스의 박물지는 학자라면 르네상스 시대에 반드시 공부해야 할 책이었는데요. 37권이나 되는 저서에서 당대 온갖 지식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바로 플리니우스의 책에서 라오콘이 언급되어 있었죠. 고대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조각상을 수백 년 뒤에 다시 발견한 현장에서 미켈란젤로는 감동에 못 이겨 전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라오콘은 발견된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교황의 차지가 되었고요. 포도원밭 농부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였죠. 농부 펠리체 데 프레디스는 23년 뒤 사망해 산타마리아인 아리코엘리 성당에 묻히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귀족 가문과 추기경만 매장될 수 있었던 묘지에 평민으로서 특별한 영예로 묻혀 펠리체 데 프레디스, 현재 바티칸에서 볼 수 있는 흡사 숨을 쉬는 듯한 입상인 라오콘을 발견했고, 이 비할 데 없는 공로로 불멸성을 획득한 사람이라고 묘석에 써 있다고 하고요. 오늘날까지 라오콘 발견자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1974년 중국 베이징 남서쪽 1100km 옛 황제의 도시 시안 근처에서 한 농부가 비가 오지 않아 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의 주식인 쌀 농사에 비가 오지 않아 양쯔파라는 농부는 그가 15년 전에 겪었던 극심한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죽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요. 수도가 마을에 없는 그곳에 새로운 운물을 파낼 작정으로 다른 두 농부와 땅을 파기 시작하죠. 이미 마을에 있었던 운물은 지하수의 수면이 내려가 쓸모없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적당한 자리를 발견하고는 농부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틀을 지치지도 않고 땅을 파내려 갔는데도 지하수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사흘째 되던 날 농부 양쯔파는 약 4m 깊이의 구덩이 안에서 막 곡괭이로 바닥을 내리치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곳 땅 깊은 곳에 뭔가 묻혀있는 건가? 혹시 보물이? 흥분한 다른 두 동료가 양쯔파 발의 앞에 놓인 기이한 발굴물을 바라보는데요. 그들 앞에 인간 형상의 일부가 놓여 있었죠. 살과 뼈로 이루어진 형상이 아닌 흙으로 되어 있어 더욱더 호기심을 가지고 흙을 더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실물 크기의 남자 형상이 드러났지만요. 머리와 다리 하나가 없었죠. 농부들은 어쩌면 종교와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호기심에 땅을 계속 파니 흙뿐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유물들도 점점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농부 양쯔파는 결국 발굴물을 신고하기로 결심하고는 수레석대에 발굴물을 실어 10km 떨어진 링퉁 박물관으로 가져갔죠. 학자들은 발굴물이 중국 최초 황제인 진시 황제가 다스린 진나라 시대의 귀중한 물건들임을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양쯔파가 흙으로 만든 병정을 발견한 일은 그때까지 중국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사건이었는데요. 12,6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의 첫 번째 갱도에서만 6,000구의 병사들과 말들이 다닥다닥 붙어 나란히 서 있었죠. 2년 뒤에 고고학자들은 연이어 더 작은 갱도를 발견했고요. 병사와 말, 기사, 공수, 전차를 비롯해 수많은 부장품들이 수천 년의 세월 후에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물 형상은 실물 크기가 키가 1.8m에서 2m였고요. 전부 손으로 흙을 빚어 만든 것이었는데요. 그 수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 어떤 것도 똑같지 않았죠. 고고학자들은 70만 명의 장인들이 30년 이상 이 군대를 만드는 작업을 했으리라 추산하는데요. 이 군대는 중국의 대제국 시대에 생겨나 2000년 이상 황제의 묘실에 있는 보석들을 지켰다고 하네요. 1979년에 발굴지 땅에 세워진 박물관을 개관한 이래 매년 수백만의 방문객들이 병마용을 보기 위해 찾는다고 하고요. 1987년 병마용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됩니다. 지진이 폼페이만을 뒤흔 며칠 뒤 서기 79년 8월 아침 재앙이 찾아왔는데요. 베수비오산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1km 높이의 불기둥 화산이 솟구쳐 몇 분 만에 하늘은 검게 되었고요. 밝은 여름의 한낮을 밤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곧 용암과 재와 속돌이 폼페이와 주민들을 덮쳐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생물을 죽여버렸고요. 도시는 12m 두께의 잿더미와 돌 아래에 매몰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1863년 폼페이 발굴단장인 주세페 피오렐리 덕택에 폼페이는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 고고학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화산재에 묻힌 도시 폼페이를 단순히 발굴만 하는 것이 아닌 다시 소생시킨다는 계획이었죠. 발굴 인부 중 한 사람인 프란체스코가 딱딱한 바닥을 힘껏 내리치자 그 순간 거짓말처럼 발 앞에 구멍 하나가 생겨났는데요. 이 빈 공간은 폼페이를 발굴하는 동안 여러 번 발견되었고요. 다들 비슷해 보였죠. 고고학자 피오렐리는 인부에게 쉬라는 신호와 함께 그가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을 구멍에 투입하는데요. 석고 가루를 물에 섞고 잘 휘저은 뒤반죽을 커다란 깔때기로 빈 공간에 다 부었죠. 그리고 다음날 인부들은 딱딱하게 굳은 석고를 신중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마침내 드러난 광경을 보고 다들 오싹해 하는데요. 기괴할 정도로 하얀 석고상은 돌처럼 딱딱한 용암재 속에서 남아있던 시신의 모습을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모두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과 의복, 팔과 다리의 맨살, 발에 신은 샌들, 가볍게 치켜든 왼손,
그 손가락 끝에 보이는 뼈, 부릅뜬 눈과 딱 벌린 입 등 잿빛 용암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빈 공간은 1800년 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고고학자 피오렐리는 두 눈을 감고 당시의 상황을 그려보니 이글이글거리는 화산재의 비를 느꼈고요. 불을 토했던 화산의 갱음이 삼켜버린 남자의 절망적 비명이 들리는 것 같았죠. 폼페이의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은 필요치 않았고요. 그저 석고와 물과 깔때기로만 충분했습니다. 폼페이 발굴은 피오렐리가 발굴하기 전 300년 전에 이미 발굴되었으나 사람들은 특히 벽화와 조각, 가구와 비문에 더 주목하였죠. 1748년 나폴리 왕 카를로스 3세가 폼페이에서 발굴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불운한 주민들이 아닌 값진 물건들, 청동과 대리석 조각, 남아있는 모자이크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 피오렐리의 관심사는 인간과 모든 개개인의 운명이었죠. 그는 폼페이에게 살아있는 얼굴을 부여해 주었고요. 그 얼굴은 세계를 뒤흔들어 놓아 현재에도 여전히 폼페이 방문객을 매혹시킨다고 하죠. 고고학 발굴에서 최후의 순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을 발견한 적은 그전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하고요. 피오렐리의 후계자들은 그의 작업을 계승하고 체계적인 발굴 역시 계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폼페이는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도시 유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숨겨진 보물, 사라진 도시를 살펴보면서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된 유물은 고고학자 누군가의 수고와 결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역사적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옛것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집념이 없이는 쉬운 작업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땅속에 파묻혀 지금은 옛 영광을 찾아볼 수도 없는 고대 유적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땅에도 무수하게 살고 지나갔던 사람들의 흔적을 잠시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